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시나요? 언니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된다. 명절 때 오빠네 가는 게 부담스럽다. 동생이랑 통화하고 나면 왜 이렇게 지치지? 언니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허탈하지? 올케 얼굴 보면 왜 자꾸 긴장되지? 형제들 모임에서 왜 자꾸 비교당하는 느낌이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 드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형제인데. 혈육인데.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밤에 이런 생각하다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시죠? 혼자 방에 누워서 천장 보면서 나만 이런가? 나만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하시죠? 괜찮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60대 응답자 중 73%가 형제와 연락 빈도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60대 중 58%가 형제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60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68세 김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씨는 형제가 4명입니다. 언니 하나, 오빠 둘, 순자 씨. 작년 명절 이후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전화도 안 했습니다. 문자도 안 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혈육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이기적인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명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전화해야 하나? 그래도 찾아가야 하나?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명절이 편해졌습니다. 언니, 오빠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올케한테 비교 안 당하니까.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서운한 일이 안 쌓이니까. 잠이 편해졌습니다. 죄책감이 해방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순자 씨 말씀이 진작 그럴 걸 그랬어요. 괜히 평생 참고 살았네요 하시더라고요. 형제와 멀어지는 건 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싸워서도 아닙니다. 미워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지 그 진짜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형제와 멀어졌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형제가 전부였습니다. 같은 방 쓰고 이불 하나 나눠 덮고 밤새 수다 떨고 밥 같이 먹고 학교 같이 다니고 싸우면서도 같이 컸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형제가 서로를 지켰습니다. 동생 맞으면 언니가 나서고 언니 우는 거 보면 동생이 같이 울고 겨울에 추우면 서로 끌어안고 잤습니다. 밥이 모자라면 언니가 동생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때는 형제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형제만 있으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각자 결혼하고
시집 가고 애 낳고 살림 차리고 명절이나 제사 때만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만나면 반갑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 불편합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옛날엔 막 떠들었는데 지금은 한마디 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같은 부모 아래 컸지만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언니는 시집 잘 가서 아파트 2채, 나는 월세 삽니다. 언니는 자식이 의사, 나는 자식이 백수입니다. 언니는 남편이 대기업 다녀, 나는 남편이 일용직입니다. 언니는 이혼 안 했어, 나는 이혼했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살아온 인생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만날 때마다 비교가 됩니다. 입 밖에 안 내도 마음속으로 비교합니다. 언니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동생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명절 때 형제들 모이면 왜 자꾸 주눅이 드는지, 언니네 집 가면 왜 내 집이 초라해 보이는지, 동생이 해외여행 이야기하면 왜 내가 초라한지, 올케가 명품백 들고 오면 왜 내 가방이 초라해 보이는지, 형제 자식 자랑 들으면 왜 내 자식이 부끄러운지,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지, 집에 와서 거울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왜 이렇게 서러운지, 언니랑 통화하고 나면 왜 이렇게 우울한지, 동생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비참한지, 이런 감정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60대 중년 여성 대부분이 느낍니다. 멀어지는 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결혼하고 30년, 40년 조금씩 쌓인 결과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가까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최영숙 씨 70세입니다.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2살 위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를 따랐습니다. 오빠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였습니다. 오빠가 주는 사탕은 더 달았고, 오빠가 말하는 건 다 맞았고, 오빠가 가는 곳은 다 신기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네 자주 갔습니다. 명절 준비도 오빠네서 같이 했습니다. 오빠네 집 청소도 도와주고, 조카들 밥도 해주고, 김치도 같이 담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사이 좋은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최영숙 씨는 3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항상 영숙 씨가 갔습니다. 오빠는 바쁘다고, 올케는 몸이 안 좋다고 항상 영숙 씨만 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부모님 집 갑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갑니다. 약 사다 드리고 물수건으로 몸 닦아드리고 이불 갈아드립니다. 저녁 되면 집에 갑니다. 남편 밥 차려야 하니까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다시 부모님 댁 갑니다. 밤 10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이런 날이 5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오빠는요?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와서는 30분 앉아 있다 갑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하고 갑니다. 올케는요? 1년에 2번 왔습니다. 명절 때, 추석 때. 와서는 거실에 앉아서 TV만 봅니다. 영숙 씨가 주방에서 명절 음식 만드는 동안 올케는 거실에서 TV 봅니다.
영숙 씨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오빠니까, 혈육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준비도 영숙 씨가 다 했습니다. 부고 돌리고 음식 준비하고 조문객 응대하고 장례식장 청소하고 3일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빠는요? 조문객 맞이만 했습니다. 양복 입고 문 앞에 서서 고개 숙이고 악수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 끝나고 오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수고했어. 넌 시집 잘 갔으니까 괜찮지? 그 말에 영숙 씨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게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상속 이야기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니까 집을 받아야 해. 넌 딸이니까 예금 받아. 집은 3억입니다. 예금은 5천만 원입니다.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나도 30년 동안 부모님 모셨어요. 나도 자식이에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시집 갔잖아. 우리 집안 사람 아니잖아. 명절 때도 시댁 가야 하잖아. 영숙 씨 입에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만 났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뭐 했나? 30년 동안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날 이후 영숙 씨는 오빠랑 말을 안 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갔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안 읽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래도 오빠인데, 혈육인데, 세상에 오빠 하나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천장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창피해서 오빠랑 안 만난다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영수가 왜 계속 참아? 오빠가 너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영숙 씨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지? 30년 동안 내가 오빠한테 해준 건 많은데,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드리고, 명절 음식 만들고, 조카들 밥 해주고, 오빠네 집 청소하고, 그럼 오빠가 나한테 해준 건 뭐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오빠라고 무조건 참고 살 필요 없어. 너도 너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오빠 눈치 보고 살 거야? 그 말에 영숙 씨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안 만나기로. 이게 나한테도 맞는 거고 오빠한테도 맞는 거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지금 최영숙 씨는 오빠와 1년째 연락 안 합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문자도 안 합니다. 명절에도 안 갑니다. 처음 6개월은 죄책감이 컸습니다. 명절만 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나? 전화라도 해야 하나? 문자라도 보내야 하나? 주변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요즘 오빠랑 안 만나? 무슨 일 있어? 싸웠어? 영숙 씨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니에요, 바빠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명절이 편해졌습니다. 오빠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올케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조카들 밥 안 해줘도 되니까. 명절 음식 안 만들어도 되니까. 명절에 그냥 집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TV 보고, 산책하고, 이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올케랑 비교 안 당하니까, 오빠한테 무시 안 당하니까, 오빠가 시집 잘 갔다는 소리 안 들으니까,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서운함이 안 쌓이니까, 억울함이 안 쌓이니까, 분노가 안 쌓이니까, 잠이 편해졌습니다. 밤에 누우면 금방 잠듭니다. 예전엔 밤새 뒤척였는데 지금은 금방 잡니다. 죄책감보다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빠 눈치 안 보고, 올케 눈치 안 보고, 친척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나를 위해 삽니다. 최영숙 씨 말씀이 진작 그럴 걸 그랬어요. 30년 동안 뭐 했나 싶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요 하시더라고요. 최영숙 씨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영숙 씨는 6개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오빠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누가 더 참았나요? 영숙 씨입니다.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간 건 영숙 씨입니다. 장례 준비한 건 영숙 씨입니다. 명절 음식 만든 건 영숙 씨입니다. 죄책감은 영숙 씨가 느낄 게 아니라 오빠가 느껴야 할 감정입니다. 두 번째, 혈연은 관계 유지의 이유가 아니다. 영숙 씨는 오빠라는 이유만으로 30년을 참았습니다. 오빠니까, 동생이니까, 여동생이니까. 우리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혈연은 인연의 조건일 뿐 유지의 이유는 아닙니다. 오빠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거리두기는 자기 보호다. 영숙 씨가 오빠와 거리를 둔 건 미워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60대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거리 두는 건 나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60대가 형제 자매를 안 만나게 되는 진짜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진다. 부모님 병원비, 요양원비, 상속 문제. 두 번째, 말투 하나가 마음을 다치게 한다. 시집 잘 갔네. 자식이 그 모양이네.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세 번째, 각자 너무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남편 병간호, 자식 걱정, 경제 불안. 네 번째, 의무적인 관계가 부담스러워진다. 명절, 생일, 제사, 형제 모임.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한 개만 해당돼도 형제 만나기 싫어집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진다. 67세 김순희 씨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야 합니다. 요양원비가 월 200만 원입니다. 형제가 셋입니다. 언니 김순희 씨 동생.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월 50만 원 낼게. 나도 애들 대학 보내느라 힘들어. 동생이 말했습니다. 나는 월 50만 원 낼게. 나도 빚 갚느라 힘들어. 김순희 씨가 월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김순희 씨도 힘듭니다.
남편 월급 3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생활비 150만 원 나가고 어머니 요양원비 100만 원 내면 남는 게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각자 사정만 얘기합니다.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힘들어요. 남편 월급이 많지 않아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남편 직장 다니잖아. 우린 자영업이라 더 힘들어. 김순희 씨 입에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 후로 형제 모임 안 갑니다. 만나면 돈 이야기만 나오니까 누가 얼마 냈나, 누가 덜 냈나 이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형제 갈등 1위가 58%로 부모 부양 문제입니다. 2위가 31%로 금전 문제입니다. 형제 사이를 가장 빨리 갈라놓는 건 감정이 아니라 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형제 모이면 돈 이야기만 나오는 거, 누가 더 냈나, 누가 덜 했나 계산하는 거, 만나고 나면 기분 나쁜 거. 두 번째 이유, 말투 하나가 마음을 다치게 한다. 72세 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사이 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절 때 동생이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는 애들도 못 키웠네. 애들이 다 백수잖아. 그 말에 박순자 씨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말들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맨날 그 모양이야. 언니 남편은 돈도 못 벌어. 언니네 집은 왜 그렇게 작아? 언니는 시집을 잘못 갔어. 언니는 운이 없어. 젊었을 땐 넘기던 말들이 60대엔 마음에 박힙니다.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동생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애들도 못 키웠네. 애들이 다 백수잖아. 박순자 씨는 그날 이후 동생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자도 안 읽습니다. 나이 들수록 예민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거의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엔 바꿀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노력하면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대엔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자꾸 듣는 게 아픕니다. 상처입니다. 무심한 말, 조언처럼 던진 말이 칼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형제한테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시집 잘못 갔네. 자식 못 키웠네.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왜 그렇게 사니? 넌 운이 없어. 이런 말 들으면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세 번째 이유, 각자 너무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65세 이명애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암 투병 중입니다. 항암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명애 씨는 매일 병원 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병원 갑니다. 남편 간병하고 약 챙기고 밥 먹이고 병실 청소하고 저녁 8시가 돼서야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밤 12시가 돼서야 잠듭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그런데 동생이 자꾸 만나자고 합니다. 언니, 우리 커피 마시자. 언니, 우리 밥 먹자. 이명희 씨는 피곤합니다. 그래도 동생이니까 만납니다. 만나면 동생은 본인 자랑만 합니다. 손주가 명문대 갔어. 며느리가 효도해. 해외여행 다녀왔어. 남편이 승진했어. 이명희 씨는 듣기만 합니다. 내 이야기는 못합니다.
남편 암 투병 중이에요. 이 이야기하면 분위기 다운되니까 그냥 듣기만 합니다. 웃으면서 듣습니다. 그래, 잘 됐다. 축하해. 집에 오면 더 지쳐 있습니다. 더 우울합니다. 동생 만나러 갔다가 위로는 못 받고 더 힘들어집니다. 이명애 씨가 동생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다음에 봐. 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60대는 건강 문제, 배우자 문제, 경제 불안이 동시에 옵니다. 남편 아프고 자식 걱정되고 돈 걱정되고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남의 자랑 들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남의 행복 축하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위로받으러 나갔다가 더 지치고 오는 모임이 있습니다. 형제 모임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힘들어서 만났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 위로받으러 갔는데 자랑만 듣는 거, 내 이야기는 못하고 웃기만 하는 거, 집에 와서 더 우울한 거. 네 번째 이유, 의무적인 관계가 부담스러워진다. 69세 강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넷입니다. 언니 둘, 강미숙 씨, 동생 하나. 매달 첫째 주 일요일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기 싫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스트레스입니다. 가도 뭐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안 가면 전화 옵니다. 왜 안 왔어?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요즘 몸이 피곤해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인데. 강미숙 씨는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합니다. 왜 꼭 만나야 하지? 안 만나면 안 되나? 의무로 만나는 게 무슨 의미 있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의무 관계를 줄이고 감정적으로 편한 관계만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60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무로 시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해야 하니까 만나는 관계는 60대에게 스트레스입니다. 명절, 생일, 제사, 형제 모임. 이런 의무가 부담스러워지는 시기입니다. 형제라서 만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편해서 만나는 관계만 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담 느끼시죠? 의무로 가는 모임. 안 가면 눈치 주는 형제들. 가도 재미없는데 안 가면 죄책감 드는 거. 그래서 형제 안 만나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도 형제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쁜 사람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혼자 천장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내가 냉정한 건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먼저 멀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형제가 당신을 먼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돈 이야기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상처 주는 말투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만 힘든 건 무시하고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의무로만 만나라고 해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편한가요? 더 힘든가요? 만나고 나서 행복한가요? 더 우울한가요?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생기나요? 더 지치나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고 나서 힘들면 안 만나는 게 맞습니다. 만나고 나서 우울하면 거리 두는 게 맞습니다. 만나고 나서 지치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연락이 줄었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주 안 만난다고 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횟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혈연은 인연의 조건일 뿐 유지의 이유는 아닙니다.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형제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만 기억하세요. 꼭 매달 만날 필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명절 안 가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예의만 지키면 됩니다. 만나면 인사하고 안 만나면 그냥 안 만나면 됩니다. 이제 지켜야 할 선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돈 문제는 깊게 얽히지 마세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세요. 형제한테 돈 빌려주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부모님 부양비는 각자 능력껏 공평하게 내세요.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상속은 법대로 하세요. 감정 섞지 마세요. 아들이라고 더 받고 딸이라고 덜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법대로 공평하게. 두 번째, 자식 배우자 문제는 개입하지 마세요. 형제 자식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명문대 갔네. 내 자식은 백수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형제 배우자 흉보지 마세요. 내 남편은 돈 잘 벌어. 내 남편은 못 벌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각자 인생은 각자가 책임집니다. 형제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세 번째, 거리두기가 단절은 아닙니다. 안 만나도 안부는 물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문자 한 통. 잘 지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락 안 해도 큰일 있으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했다. 급한 일 생겼다. 이럴 땐 연락하면 됩니다. 멀어져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지내자는 겁니다. 멀어져도 예의만 지키면 됩니다. 거리 두는 건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0대가 형제 자매를 안 만나는 이유 4가지. 돈 이야기, 말투, 버거운 인생, 의무감.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60대 73%가 형제와 연락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형제와 안 만난다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연락이 줄었다고 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당신은 나를 지키기로 한 겁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보다 나를 지켜주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형제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형제 자매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자주 만나시나요? 거리 두고 계신가요? 혹시 죄책감 느끼고 계신가요? 괜찮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같은 고민하는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안도감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